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본래 이 강의는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이 헬리콥터 질문이 좀 많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살펴볼게요. 헬리콥터는 회전 날개를 이용해 공중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전진하는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다. 헬리콥터의 이 회전 날개는 여기 중심과 그 끝단에서 회전 반경이 다르다. 회전 반경이라는 건 요 지점과 기준이 되는 이 지점과 회전하는 요 부분의 이 거리, 쉽게 얘기하면 반지름, 요 거리가 회전 반경인데, 당연히 중심에 가까울수록 회전 반경은 짧을 거고요. 이 멀어질수록 요 끝단으로 가면 갈수록 회전 반경이 길어지겠죠. 자, 이렇게 다르다. 회전 반경이 다르다. 이에 따라 날개의 단위 시간당 회전 거리. 당연히 이쪽의 회전 거리가 훨씬 요 중심에 가까운 곳보다 요 끝단으로 갈수록 회전 반경이 더 길기 때문에 거리도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회전 날개 속도가 회전 날개 중심에 가까울수록 느리고, 자, 중심으로 갈수록 여기서 속도가 느려지고, 바깥 끝단으로 갈수록 속도는 빨라지겠죠. 왜 그럴까요? 지금 결국 이제 이 속도라는 것은 거리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거리가 끝단으로 가니까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거고, 중심 부분은 거리가, 가깝죠. 따라서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전 날개 중심에 가까울수록 느리고 끝단에 가까울수록 빠르게 된다. 이해되시죠? 거리하고 속력의 관계, 속도의 관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회전 날개의 각 부분의 공기 흐름, 즉 기류 속도도 달라진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즉 헬리콥터가 전진 비행을 할 때 회전 날개 각 부분의 속도 차이는 더욱 커진다. 가령 회전 날개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이제 했을 때 가정한다면, 헬리콥터 시계 방향의 오른쪽 90도의 위치는 날개 끝단의 기류 속도가 회전 날개의 속도에 헬리콥터 전진 속도를 더한 속도가 된다. 결국 지금 여기 공식이 하나 나왔네요. 식이 하나 나왔어요. 다시, 자, 그러니까 헬리콥터 진행 방향의 오른쪽 90도 위치, 오른쪽 90도 위치에서는 결국 그 기류 속도, 그 부위의 기류 속도가 회전 날개의 속도에 헬리콥터 전진 속도를 더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하면 되고, 그 다음 반대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 90도 위치인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 기류 속도가 회전 날개 속도에서 헬리콥터 전진 속도를 뺀 속도가 된다. 얘는 더하고 오른쪽 90도 위치는 더해야 되고 왼쪽 90도 위치는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은 가정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는 가정이에요. 그쵸? 날개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그리고 요 방향, 요 앞부분으로 이렇게 전진한다고 보시면 돼요. 헬리콥터가 요렇게 전진하는 거고, 그 다음 날개는 이렇게 도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른쪽 90도, 지점이면 여기일 거예요. 그쵸? 오른쪽 90도, 그 다음에 왼쪽, 90도면 요 지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의 기류 속도를 여기다 써볼게요. 방금 읽은 내용을 정리해서. 즉, 이 지점의 기류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날개 속도, 그죠? 플러스, 그러니까 날개의 그 끝단 쪽에 그 기류
속도는 회전 날개의 속도, 그 날개 속도 플러스 전진 속도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전진 속도. 이렇게 더한 값이 기류 속도라고 했었고, 마찬가지 왼쪽에 왼쪽 90도 지점에서 마찬가지 기류 속도는 여기서의 기류 속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날개 속도에서 빼라고 했었어요. 전진 속도.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했을 때, 이쪽과 이쪽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당연히 기류 속도는 낮다는 얘기겠네요. 여기는 뺐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지금 이 날개가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요 지점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서 있다고 본다면 지금 이렇게 얘가 가고 있어. 날개가. 그리고 헬리콥터 방향 역시 지금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류의 방향이, 이 기류가 이렇게 갈 거고, 당연히 이 방향, 헬리콥터가 진행하는 방향도 지금 같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기류 속도는 날개가 가는 것과 헬리콥터 가는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류 속도 역시 빨라질 거고, 다만 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날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헬리콥터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날개 속도의 전진 속도를 빼는 거다. 물론 쌤은 이제 국어 선생님이지 과학이나 기술 쪽 선생님은 아니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해하는 정도가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어쨌든 여기서 빼는 이유는 요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 거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다시 볼게요. 그렇게 오른쪽 위치에서의 그 기류 속도, 그다음 왼쪽 90도 위치에서의 기류 속도는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때 회전하는 날개 오른쪽 절반 부분 전진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왼쪽 절반 부분을 후퇴익이라는데, 얘는 이제 용어 부분인 건데, 결국 요렇게 오른쪽 부분을 전진익, 왼쪽 부분을 후퇴익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럼 이게 뭐야?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 즉 운동 상태의 어떤 유체가 물체에 부딪혀 막히거나 흐름이 좁아지면 이 유체가 지닌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다고 했으니까, 또는 이제 막혀서 뭔가 이렇게 장애를 받거나 하면 그 운동 에너지가 압력으로 변하는데, 이때 압력을 동압이라고 부른다. 일단 동압이라는, 빨간색으로 하자. 동압이라는 어떤 용어의 개념이 나왔어요. 그 다음 동압이라고 하고, 이때 동압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대요. 어쨌든 속도가 빨라진다면 동압도 이제 커진다라는 의미이겠죠. 그 다음에 동압과 정지 상태의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인 정압. 자, 정압이라는 용어도 지금 나왔습니다. 정압은 정지 상태의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정압이라고 하나 봐요. 동압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거나 막히거나, 어쨌든 운동 상태의 유체가 이런 경우에 작용하는 압력을 동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지 상태의 유체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정압이라고 하나 봐요. 근데 이것을 두 개, 동압과 정압을 더한 것이 전압이다. 전압이라는 개념도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전압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여기다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다시 지금 그죠? 동압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동압하고 플러스 정압을 하면 전압이 나오는데, 이 전압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좀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만약
속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속도가 올라가면 동압도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동압은 사실 일정하지 않고 변할 거란 말이에요. 속도에 따라서. 뭐 그러면 동압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텐데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동압과 맞물려서 동압이 올라가면 정압은 떨어지겠죠. 이 둘은 어떻게 보면 반비례 관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압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해되나요? 조금 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압은 일정하다. 따라서 유체의 속도가 빨라져서, 그죠? 속도가 빨라져서 동압이 높아지면 정압이 낮아지게 된다. 이해되셨죠? 속도가 빨라지면 동압 올라갈 테니까 동압 올라가면 전압은 일정해야 되니까 정압은 내려가겠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압이 낮아질 거다. 이해되셨죠? 자, 헬리콥터에서 회전 날개가 회전할 때 날개에 부딪히는 기류는 날개 윗면과 아랫면으로 갈라져서 날개 뒤쪽으로 움직인다. 즉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의 형태 차이로 인해서 날개 윗면의 기류 속도가 아랫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지면, 즉 윗면의 기류 속도가 빨라지면 헬리콥터를 위로 띄우는 힘이 발생하는데, 지금 다시 조금 천천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속도가 아랫면에 비해서 윗면이 더 빨라질 때, 그쵸? 윗면의 기류 속도가 아랫면에 비해서 이쪽이 빨라지게 되면 그러면 헬리콥터가 위로 뜨게 된대요. 그죠? 헬리콥터를 위로 띄우게 되는데, 이것을 양력이라고 한다. 양력이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헬리콥터를 위로 띄우는 어떤 물체를 위로 띄우는 띄우는 힘을 양력이라고 한다. 이때 기류 속도가 빨라지면 아까 이제 헬리콥터 그 날개 윗면 쪽이 빨라진다고 했었잖아요. 더 빨라진다고. 아랫면에 비해서 빨라지면 날개 윗면과 아랫면에 이 기류 속도 차이가 더욱 커져서 기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윗면과 아랫면의 속도 차이가 커지면서 속도 차이가 커지면 양력도 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사실 요 지문에서는 아까 요 부분에서 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형태 차이로 인해서 윗면과 아랫면에 기류 속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 이상 어떻게 형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것까지 그냥 추가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이 비행기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이 날개가 그냥 평평한 어떤 판이 아니라 윗면은 약간 볼록하고 이렇게 윗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 형태로 이렇게 볼록하고 아랫면은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아랫면은 윗면에 비해서는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옆으로 본다 날개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본다는 가정 하에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날개가 생겼다 이거죠. 위쪽은 이렇게 동글게 돼 있고. 위쪽은 이렇게 동글게 돼 있고 아래쪽은 윗편에 비해서는 약간 이렇게 편편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기류가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이 날개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돌고 이제 이쪽으로 전진한다고 친다면 지금 기류가 이렇게 올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온다고 할 때 위쪽은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은 평평하니까 공기가 말 그대로 진짜 이쪽은 이렇게 흘러갈 거고 얘네는 아래쪽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훨씬 어떻게 보면 길지요. 여기는 같은 요 지점과 요 지점이라는 이 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이렇게 가면 되지만 얘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거리가 길어질 거예요. 따라서 거리가 아까 위에서도 나왔죠.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기류 속도가 빨라진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여기다가 조금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요 윗면 쪽, 날개 윗면 쪽은 이 형태 때문에 형태 때문에 여기서 기류 속도가 아래쪽에 비해서 요쪽이 더 높다 이거지. 여기에 비해서 여기도 쓸까요? 기류 속도. 그러니까 이 위아래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빠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이 요 기역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날개 윗면의 기류 속도가 아랫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이 모양 형태, 날개 형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빨라지면 그렇게 되면 위로 딱 뜬다 이거죠. 이렇게 양력이 생기면서 헬리콥터 또는 비행기가 뜨게 된다. 사실 이거는 왜 그러는지까지도 한번 다시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요 위의 관계까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아래에 비해서 위가 더 빠르다고? 그럼 속도는 자 속도 제곱 동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약간 옆쪽에다 쓰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위쪽, 이 윗면이라고 해놓을게요. 이 윗면을 지금 생각해 보면 윗면은 기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따라서 동합이 올라가겠죠. 동합은 올라가고 대신 정합은 아까 얘기했었죠. 동합이 올라가면 정합은 내려가는 거. 왜?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압은 내려가고. 반대로 이 아랫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기류 속도가 위에 비해서는 떨어지니까 반대로 동압 내려 정압 올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아까 정압이 뭐라 그랬어요? 정압? 위에서 이 정압은 정지 상태 유체에 작용 정지 상태인 유체 여기서 유체가 공기입니다. 유체가 공기고 요 물체가 헬리콥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정지 상태의 유체에 작용하는 힘이 정압이에요. 이 정압. 사실상 이 정압 기압인데 요 헬리콥터 이제 위쪽에 여기 헬리콥터가 이렇게 계속 할 때 요 위쪽의 기압이 그러면 떨어진다는 얘기고 아래쪽의 기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래쪽이 고기압, 위쪽이 저기압이란 얘기예요. 자,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고기압이 생겨버리고 위쪽에 이 헬리콥터 날개 위쪽, 이 위쪽에 저기압이 생기니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양력이 발생한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물론 그 부분까지 여기 글에 쓰여 있진 않지만 조금 배경 지식을 좀 동원해서 왜 이게 띄우는 힘이 발생을 하느냐 여기선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게 그 의미야. 아래쪽에는 고기압 위에는 저기압이 생겨서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실게요. 공기가 흐르는 방향과 날개가 이루는 각인 받음각. 자, 새로운 개념 받음각 나왔습니다. 자, 받음각이 변해도 양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공기의 방향과 날개가 이루는 각을 받음각이라고 한대요. 자, 연날리기에서 연을 기울여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해 받음각을 크게 하면 연이 상공으로 더 높이 뜨는 것처럼 자 이 부분 이해되시죠?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할 때 연을 날린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연을 이렇게 두고 날리진 않잖아요. 보통 이렇게 잡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을 날리죠. 연을 약간 사선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람 부는 방향과 연이 이렇게 이루는 요 사이의 각을 받음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 날개 역시 날개의 받음각이 커지면 그러니까 날개가 만약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요 기류 방향과 날개가 이루는 각 요 받음각이 커지면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 사이의 속도 차가 커져서 그러면 받음각이 커지면 윗면 아랫면의 속도 차이가 커진대요.
자, 속도차가 커지면 양력이 커진다라고 했었죠. 속도가 커져서, 속도 차이가 커져서 양력도 커진다. 그러면 위로 뜨겠죠. 그런데 헬리콥터의 전진익, 후퇴익 용어는 1문단에서 나왔었어요. 그쵸? 1문단에서, 날개, 회전한 날개 오른쪽 절반 부분. 요 경우에는 이제 이쪽이 전진익이었고, 이쪽이 후퇴익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이 전진익과 후퇴익의 받음각을 만약 똑같이 해서 같다면, 전진익과 후퇴익에서 기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미 저 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전진익과 후퇴익 같은 경우에는 기류 속도가 다르다고 했어요.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전진익이 크다고 했죠. 기억나요? 한번 다시 올라가 볼까요? 여기 그냥 정리된 걸로 볼게요. 기류 속도, 이렇게 해서 날개 속도, 그러니까 후퇴익 같은 경우에는 요 지점. 자, 이제 여기가 사실 다 후퇴익이겠죠. 자, 날개 속도 마이너스, 빼기 전진 속도. 전진익 같은 경우에는 날개 속도랑 전진 속도 더했고, 당연히 기류 속도는 그래서 요 부분이 기류 속도가 떨어진다고 했었죠. 지금 그 얘기예요. 다시 여기서 다르다는 건 당연히 여기다 조금 자세히 쓸까요? 여기서 기류 속도는 전진익 이 후퇴익 쪽보다 이쪽이 더 빠르다 이거죠. 속도가.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전진익 쪽의 양력이 커질 거고, 만약 언제 지금 전진익과 후퇴익 요거 받음각을 똑같이 해버리면 이 전진익 후퇴익 양쪽의 기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양력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에 양력 차이가 발생해서 결국은 전진익 쪽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양력이 더 커지고, 이건 왜 그래요? 요건 바로 아까 앞문단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디 있더라? 이 문단에서 여기 나오죠. 기류 속도가 빨라지면 날개 윗면 간의 기류 속도 차이가 커지고, 따라서 양력도 같이 커진다. 요 부분 아까 이렇게 체크를 할 걸 그랬네요. 요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기류 속도 자체가 빨라지면 속도 차이가 커지고 양력도 커진다. 요 부분을 기억하면, 그러면 전진익 쪽의 양력이 훨씬 커진다는 얘기죠. 후퇴익 쪽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진익이 더 많이 뜰 거 아니에요. 양력이 크니까. 따라서 자, 전진익 쪽 양력이 커지고 후퇴익 쪽의 양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헬리콥터가 옆으로 쓰러진다. 여기서 옆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오른쪽이 더 올라가니까 어느 쪽으로 기우뚱하고 쓰러질까요? 왼쪽으로 쓰러지겠죠. 굳이 따지면 왼쪽, 특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후퇴익 쪽. 이해되시나요? 쓸까? 여기다 후퇴익.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아까 요걸 전제한 겁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받음각을 똑같이 한다면 여기가 기류 속도락 썼었네? 자, 어쨌든, 자, 요 부분의 속도가 크기 때문에 속도 차이도 더 커지고 양력 커진다. 그러니까 양력이 드니까 더 많이 올라갈 거고, 더 많이 이제 오른쪽이 더, 높이 올라갈 거고, 따라서 헬리콥터는 이쪽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기우뚱.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네요. 옆으로 쓰러진다. 그래서 그림 1과 같이, 자, 이제 여기 나오네요. 그림 1과 같이 회전 날개 자체에 플래핑이 필요하다. 플래핑이 뭐지? 일단은 플래핑이 필요하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회전 날개일 거 아니에요? 플랩업은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고, 날개 자체를, 다운은 떨어뜨리는 건가 봐요. 그래 조금 더, 이제, 마지막 거의 문장 있네요. 자, 그림 2와 같이, 날개가 전진익에서는 플랩업을 시켜버리겠대. 그러면 일단 전진익 우측 방향에서는 플랩업을 시켜서 결국 플랩업은 위로 올리는 거니까 날개를 위로 올리고 후퇴익 부분에서는 플랩 다운을 시킨대. 플랩 다운 내려.
그래서 아래로 내려요, 날개를. 그래서 양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 전진익이 지금 양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전진익 쪽이 양력이 크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쪽이 지금 크고, 이쪽이 지금 양력이 더 떨어져. 그러니까 얘를 지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플래핑이라는 걸 하는데, 자, 방법은 지금 전진익 쪽을 플랩업을 시키고, 후퇴익이 플랩다운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양력을 지금 상식적으로 여기가 양력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쉽게 얘기하면 왼쪽이 지금 양력이 떨어지니까 얘는 지금 올려야 되고, 전진익 쪽은 양력을 오히려 낮춰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렇다면, 자, 여기다가 쓸게요. 이해되실게. 지금, 요게 지금 날개란 말이야. 그죠? 요게 지금 날개고, 요 부분이 지금 전진익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체가 잘 보여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날개가. 그렇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헬리콥터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되어 있죠, 전진 방향. 이쪽으로 가는데 지금 날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받음각 자체가. 근데 지금 전진익 같은 경우에는 플랩업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다 한번 써보자. 자, 플랩업을 시키는데 위로 올리는 게 플랩업이었잖아요. 지금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 받음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후퇴익 쪽을 보세요. 후퇴익도 지금 원래는 이랬단 말이야. 그죠? 후퇴익 같은 경우에 날개가 이랬는데 지금 내린 거예요, 날개를. 플랩 다운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후퇴익 쪽은 플랩 다운을 시켜서 결국 플랩 다운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 이 각을 보시면 알잖아요. 벌써. 이렇게. 뭐 어차피 같으니까 저 훨씬 크죠, 받음각. 그럼 플랩 다운이라는 건 오히려 받음각을 크게 한 거구나. 이게 그냥 이름만 들어서 다운이니까 왠지 받음각 내리는 거, 업이니까 뭐 올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좀 잘 보고 이 문장 독해를 좀 잘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플랩 다운은 오히려 받음각을 올리는 거고, 오히려 좀 빨리 하려고 막 쓰느라고 다시 플랩 업 같은 경우에는 받음각을 당연히 후퇴익에 비해서 후퇴익 쪽에 비해서 받음각을 떨구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상 다운이 오히려 받음각을 올리는 거, 그 다음 플랩 업이 받음각을 낮추는 거, 작게 하는 거. 그러므로 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받음각이 커지면 뭐가 올라가요? 양력 올라가죠. 그 다음에 받음각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후퇴익에 비해서 전진익 쪽은 양력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기류 속도가 전진익이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이 해버리면 전진익이 양력이 커져버린다 그랬잖아요, 후퇴익보다. 그러니까 얘는 양력 내리고 얘는 양력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받음각으로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 받음각을 조절해서 양력을 지금 균형 있게 왼쪽으로, 그러니까 후퇴익과 전진익 쪽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받음각을 조절함으로 해서 헬리콥터가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기우뚱해지지 않게 그렇게 맞춘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플랩 다운과 플랩 업, 이것이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뭐 내신이나 뭐 어떤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좋죠.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지금 위에서 계속해서 반시계 방향을 했잖아요. 이걸 시계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시계 방향으로 바꾼다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다. 그럴 경우에는 뭐 나중에 결국은 뭐 이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헬리콥터가 옆으로 쓰러지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냐, 그게 이제 전진익 쪽이냐 후퇴익 쪽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도 더 응용시켜가지고 좀 꽈서 내시기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이 지문 자체가 문제화 시킬 어떤 요소들이 여러분을 되게 막
여러분에게 막 혼동을 줄 수 있게 문제 내기 참 좋은 지문이긴 해요. 그래서 좀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은 없었지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또 필요한 강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